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면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인데 너무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거든요. 심지어 장사가 안 돼서 가격 인하를 하거나 더 저렴한 점심 특선 혹은 세트 메뉴 같은 걸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잘못된 선택이고요,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격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저렴한 가격이 하는 역할은 명확해요. 바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입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고객이냐면 오다 가다 만만하게 들르는 고객이에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메가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메가커피는 저렴하죠. 오다 가다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보고 와, 싸다,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고객이 별 생각 없이 충동 구매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렴한 가격은요, 부작용도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부작용이 뭐냐 하면 바로 고객의 유입을 막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어떤 고객의 유입을 막느냐, 바로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의 유입을 막게 됩니다. 메가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10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메가커피뿐 아니라 저렴한 커피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일까요? 저렴하니까. 저렴한 음식은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고요. 그리고 저렴하면 실제로 높은 가치를 주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만큼 음식의 원가도 저렴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소비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동네에서는 저렴하고 뻔한 음식을 주로 사 먹잖아요. 반면에 오늘은 내가 시간 좀 내서 제대로 된 경험을 즐겨볼까 싶은 생각이 든다면 비싼 식당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물론 비싸기만 하다고 가는 건 아니죠. 비싼 만큼 그만한 가치를 주는 식당을 찾아갈 겁니다.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에이, 뭐 이렇게 뻔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장사하는 사장님들을 보면요, 이걸 대부분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자,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고민인 겁니다. 고객들을 어떻게 찾아오게 만들지? 그래,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가성비가 대세라니까 우리는 더 싸게 팔아보자.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렴한 가격의 의미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격을 낮추면요, 오다 가다 만만하게 들르는 고객의 유입은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고객의 유입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오다 가다 편하게 들르는 고객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렴하게 파는 게 유리해요. 대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오다 가다 저렴한 가격을 딱 보고 고객이 충동 구매를 할 테니까요. 반대로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합니다. 고객은 저렴한 걸 사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요. 비싸더라도 비싼 만큼 가치가 있는 제품을 사러 가죠. 고객은요, 명확하게 두 부조로 나뉩니다. 들르는 고객과 찾아오는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요? 나는 모르겠고 그냥 어떤 고객이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장사를 한다면 그런 데는 잘 되기 어려워요. 들르는 고객과 찾아오는 고객은 그 니즈가 전혀 다르거든요. 이 두 부류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이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이다. 그렇다면요, 저렴하게 파는 것은 명백하게 틀린 선택입니다. 고객을 찾아오게 하려면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싼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 한다는 점이죠. 저희 매장 중에 신동네 봉담점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여기가 원래는 수원대학교 학생들을 타깃으로 만든 식당이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냥 오다 가다 편하게 들러서 저렴한 일본식 덮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6,000원대 덮밥도 있었고요. 다른 메뉴들도 대부분 저렴하게 팔았어요. 대신에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았죠. 저렴한 만큼 저렴한 재료를 써야 됐으니까요. 아무래도 박리담회로 팔다 보니까 그렇게 서비스에 충실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원대학교에 학생 식당이 크게 생긴 겁니다. 학생 식당의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제육볶음을 6,000원 받고 파는데 학생들이 누가 밖에 나와서 사 먹겠냐고요. 그날부로
수원대학교의 점심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컸냐면요, 저희 신동랩이 그 전날까지는 무조건 웨이팅이 걸리는 식당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식당 오픈한 바로 그날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날 CCTV를 캡처해 놨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님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월 매출은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폭락했고요. 몇 달이 지나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상권에서 사실 가장 잘 되던 게 저희 식당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다른 식당은 어땠겠어요. 말도 안 되게 매출이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다른 식당들이 했던 선택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더 저렴하게. 그럴수록 손님은 더 줄어들었고요, 밥집은 하나 둘씩 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촉이 왔어요. 이거 수원대학교 학생들 상대로는 장사 끝났다. 무조건 외부에서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음식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메뉴의 가격을 다 올린 건 아니었고요. 시그니처급의 메뉴 가격은 좀 올리고 세트 메뉴나 주류의 가격은 오히려 내리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메뉴 가격을 다 인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제가 가격을 올린 것 이상으로 가치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음식의 비주얼을 싹 다 뜯어 고쳤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명란크림 우동이라는 메뉴였는데요, 이 메뉴의 비주얼을 이렇게 신호등 모양으로 예쁘게 바꾸면서 이름도 신호등 크림 우동이라고 바꿨습니다. 밥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꾸며서 나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식전에 이렇게 예쁜 차와 함께 크림 스튜를 제공해 드렸어요. 식사 후에는 아이스크림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인테리어 변경인데요, 크게 돈 들이지 않는 선에서 했어요. 매장 외관이 약간 그전에는 삭막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화사하게 변경을 했고요. 인테리어도 그전에는 좀 휑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플랜테리어로 분위기를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셉이 연구소 컨셉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소에 어울리는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 같은 소품들을 배치하면서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성시 봉담에서 꼭 가봐야 하는 일식집이 있는데요, 여기가 음식도 하나하나 예쁘고요, 감성적인 분위기에 특별한 서비스도 있는 곳이에요. 봉담에서 보기 드문 분위기 맛집이니까요, 여기는 꼭 찾아가서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네이버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인플루언서들 불러가지고 릴스도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마케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응이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가치들을 채워 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니까요, 마케팅을 하는 족족 고객들이 일부러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수원대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매장에는 수원대 학생들이 거의 사라졌고요, 대신 봉담 맛집을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들로 채워졌습니다. 저희는 방학 때 매출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학생들은 없고 대부분 다 찾아오시는 고객이거든요. 그렇게 4천만 원으로 떨어졌던 월 매출은 가격을 올리고 나서 바로 7천만 원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점점 더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도 8천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가격을 올리세요. 그리고 가격을 올린 것 이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세요. 10,000원짜리 삼겹살을 팔고 있다면 삼겹살 가격을 20,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객에게 돌려주면 돼요. 만약 어르신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청국장을 서비스로 드리는 것도 좋고요, 디저트로 떡이나 수정과를 드려도 좋습니다. 어린이를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어린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죠. 모닝빵과 딸기잼, 스프, 미역국, 김, 장난감 등등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고기를 다 먹고 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를 서비스로 주는 것도 좋겠죠. 삼겹살 20,000원이 너무 비싸다고요?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호감이 있는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업무차 손님을 모시고 일부러 식당을 찾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평범한 삼겹살집에 갈 것인가, 20,000원짜리 특별한 삼겹살집에 갈 것인가? 무조건 20,000원짜리 비싼데 가겠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이거를 자꾸 반대로 생각하고 저렴한 가격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듭니다. 제가 사장님들에게 고객 어떻게 늘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가격부터 내릴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럴까? 다들 진짜 왜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장님들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나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맛과 분위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가격으로 승부할 생각을 안 하겠죠. 정말 내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으면서 가치를 채워주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실력은 없고 실력을 키울 자신도 없는데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그나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가격을 내리는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메뉴판의 가격을 내리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전략이죠. 이 멘트가 사실 너무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움을 드리려고 선의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치이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가치를 채워 넣는다는 게 솔직히 버거운 것이 현실이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가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을 내쫓는 선택인 겁니다. 고객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격을 올려야 하고요. 그 이상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상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이론은 아닙니다. 장사라는 게 사실 상권과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변수에 대한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질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